안녕하세요. 글로벌 영상보안 업체 유니뷰와 함께하는 CQTV, 저는 박지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형주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 2월 중순까지만 해도 100명이 안 됐는데 2월 20일에 이제 100명을 넘기면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3월에는 5,000명을 넘어섰고, 그쵸.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3월 10일 현재 시점에는 이제 확진자가 7,500명을 넘어서 8,0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도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 거리로 나가면 이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내용도 코로나19랑 관련된 내용이죠. 저희 오늘 CQTV에서는 CCTV 뉴스 그리고 CQN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코로나19가 보안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국내 보안업계에 미친 영향, 첫 번째로 꼽자면 아무래도 보안업계 연례 행사의 취소나 혹은 연기를 꼽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는 감염병인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개최 예정이던 각종 행사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도쿄올림픽도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미지수인 상태죠. 네, 그래서 우선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 예정이던 도쿄 시큐리티 쇼 2020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도쿄 시큐리티 쇼는 매년 200여 개의 글로벌 보안 기업과 수만 명이 참가하던 세계적인 보안 박람회인데요. 네. 일본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파가 상당했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박람회를 개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보안 기업인 포티넷을 비롯해서 테라데이터, 라임네트워크스, 칸타코리아 등 IT 기업들의 기자간담회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일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자실을 현재 폐쇄한 상태고요. 행사를 참여하려 했던 기업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려고 했었던 주최 측들 전부 다 행사 취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이번에 또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MWC도 취소되면서 사실상 올해 기업들한테 있어서 마케팅 판로가 다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괜찮은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해 고 전시회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 판로가 닫힌다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세콘이 현재 7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또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죠. 바로 국내 기업들에겐 생소한 개념이었던 재택근무가 코로나로 인해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관제가 중요한 정보보안 업계도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 보안 기업인 SK인포색,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등이 부분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과 함께하는 CCTV 기업인 유니뷰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통합보안관제 업체들은 근데 사실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실시간 고객 응대를 하는 만큼 이제 재택근무가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재택근무에 돌입한 기업들은 이제 필수 인원에 대해서만 이제 교대근무 체제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응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는 좀 있고.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다죠, 보안업계에서. 최근 해커들이 이러한 심리,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코로나 정보로 위장한 사이버 공격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못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례가 있었죠? 일단 우선 지난 1월 말에 이제 보안 기업인 노우비포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미국 기업인데 여기서 발견한 피싱 캠페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싱 공격이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발견된 건 이게 최초였던 것 같고요. 이 공격은 이제 주로 미국하고 영국 쪽에 유포가 됐는데, 네. 바이러스 학자, 그러니까 WHO의 바이러스 학자를 사칭을 해가지고 감염 사례에 대해서 알리고 안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링크를 포함한 스팸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또 머리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안 눌러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피싱 메시지가 한국에서도 2월 거의 초쯤부터 코로나 관련 정보를 가장해서 스미싱 사례가 일단 발견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악성 코드가 담긴 코로나 정보 관련 이메일, 피싱 이메일이 다량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최근 국내 보안업계에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공격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김숙희 조직의 악성 공격인데요. 김숙희라면 북한 정부가 후원한다고 알려진 그 해커 조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김숙희는 이제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들을 해킹해온 조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2014년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 사건에 사용되는 이제 악성 쉘코드가 이제 김숙희 조직의 쉘코드와 90% 이상 일치한다고 밝혀지면서 김숙희 조직이 이제 점점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뭐 이런 저희 국가 유관 시설까지 노리고 있다는 이제 이런 당부성 이제 그 업계가 이런 식으로 좀 당부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국민들 상대로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정부에 계신 분들 상대로 이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위장한 MS 워드 문서 파일을 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김숙희 조직이. 그렇죠. 네, 그렇게 추정이 되네. 그렇죠. 네네. 요거는 이제 문서 파일 실행 시에 요구되는 이제 매크로 실행을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만약 수락하게 되면 PC가 이제 악성 코드에 좀 감염이 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커는 이 감염된 PC의 백그라운드에서 뭐 정보 탈취라던가 각종 이제 악성 행위들을 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동안 김숙희 조직이 중요한 국가 조직이나 기반 시설들을 해킹해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유사한 메일 받았을 때 정말 한 번 더 주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런데 꼭 이렇게 악영향만 끼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코로나 증상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인 발열 현상을 탐지하는 필수 장비, 열 화상 카메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인 포브스지에 따르면 열 화상 카메라를 제작하는 중국 우한시의 우한 가이드 인프라레드라는 영상 카메라 회사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연초보다 무려 85.9% 증가했고요. 경쟁 업체인 저장 달리 테크놀로지의 주가 역시 79%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우한 가이드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에 위치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병의 근원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근무 중에도 매 2시간마다 이제 자사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고 뭐 출퇴근의 건강 상태 체크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아마 근데 출퇴근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포브스지에 따르면 보통 1년에 한 100대 정도 판다고 하면 인프라레드가 지난 2주간 수천 대를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한 인프라레드 사장님은 몇 주 만에 주가로 약 3조 정도, 대단하죠. 네. 3조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그 진단 키트로 특수 효과를 그러니까 좀 그런 거라도 우리도 해야 될 텐데. 네. 문의 많이 주십시오. 아쉬운 점도 있죠. 네, 그렇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가 감염 후 평균 5일이 지난 후에야 환자들이 이제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국가 내 코로나 발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항 같은 이제 주요 인프라를 통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입국자들, 이 감염자들은 사실상 열화상 카메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위험 단계인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서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외신들을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사스 사태 때 배우지 못한 것들이라는 외신 제목이었는데요. 사스 때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는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비평적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저렇게 놓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안면 인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스마트 디바이스들 드론이랑 연동을 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기술 활용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사스 때랑 비슷하게 거치형 열화상 카메라 수준에서 정확도가 조금 높아졌다 정도여서 아쉬웠다라는 비평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정확성 높아진 것만은 뭐 충분히. 네. 그리고 이번 기회로 드론에 탑재시킨다라던가 아니면 경찰들 그 헬멧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 등 새로운 기술들이 보이는 계기였었던 것도 같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 CQTV의 후원사인 글로벌 CCTV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유니뷰의 근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유니뷰와 엔토스 정보통신은 전국 파트너사들과 함께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엔토스 이항기 대표와 유니뷰 아시아 총괄 지원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직원들 속에 2019년 파트너사 지원 사업보고 2020년 비즈니스 계획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기존 파트너사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돼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설명 자리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신년인데 뭐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건 따로 없었나요?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저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신 분을 대상으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설명회가 오후였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일찍 오신 분 누구신가요? 했더니 아침에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재밌었던 분은 그럼 가장 멀리서 오신 분한테 시상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자신있게 손을 드셨어요. 부산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와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더니 해외에서 오셨더라고요. 이 해외에서 오신 분이 그 아침에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행사도 재밌었지만 진짜 유니브의 파트너십이 글로벌 네트워크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유니뷰가 인근에 있는 그 고급 호텔, 제가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있는 고급 호텔에 숙박까지 제공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 직접 가본 건 아닌데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가요. 음식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2020년 저희 유니뷰의 행보가 너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네. 올해 주요 보안 키워드 중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바로 AI, 인공지능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유니브도 활발하게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존 CCTV 카메라와 달리 유니브의 AI 카메라는 나뭇잎, 눈, 비, 동물, 조류같이 불필요한 대상들을 걸러내고 차량과 사람, 오토바이 등과 같이 원하는 목표물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류하는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합재된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준비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사람과 전동차, 차량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얼굴 캡처도 가능한 건가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을 인식하면서 해당 성별, 나이, 안경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식별합니다. 인원 집계 기능도 알고리즘 향상으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요. 정확도도요. 그 외에도 이제 라인 침범 시에 차량만을 오토 트래킹해서 촬영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또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의 차량을 서치하지 않고 오직 라인 침범한 차량에 한해서만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러다 해당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원위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이런 기능은 알람 오작동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보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감시할 수 있겠죠.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는 프로4 시리즈 카메라, 프로 시리즈 알파뷰, PTZ 카메라, AI MVR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명에 A가 붙어 있으면 AI 제품 표시이므로 모델명만으로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유니뷰랑 관련된. 유니뷰에서도 오늘 앞서 언급드렸지만 코로나 관련 이슈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접촉식 열화상 체온 감지기인데요. 네, 이 제품은 사람의 직접 접촉 없이 적외선을 통해서 열을 감지하는 제품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열을 빠르고 간편하게 감지할 수 있어서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적외선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동시에 열을 감지해서 37.3도 이상일 경우 도어락에 신호를 보내고 게이트 도어도 자동 차단합니다. 이게 좀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접촉식 그 카메라들은 많은데 이렇게 연계가 돼서 열 인식에 게이트 통제까지 하나의 단말기가 할 수 있다면 건물이나 공항 출입 통제 분야에도 도입될 경우에 굉장히 높은 효과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외에도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열화상 체온 감지기도 출시가 되는데요. 적외선으로 열을 감지해서 온도를 체크하고 인체 체온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37.3도 이상의 열을 가진 사람을 선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열 감지가 되면 신속하게 알람 및 자동 사진을 캡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체온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만큼 주로 공항 로비, 지하철역, 병원 등 인구가 많고 개방된 지역에서 사용을 할 때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제품입니다. 이게 자동 사진 캡처 기능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계속 카메라 모니터를 보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은 곳에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사람 많을 테니까 보는 것도 일이니까. 그렇죠. 네, 지난 2달 동안 재택근무,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대량까지 코로나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브도 고객 및 현장 방문은 자제하고 원격 서비스 또는 전화 응대로 적극적인 기술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유니브의 근황 소개였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이 힘드실 텐데 외출 시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어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